이번에는 글로벌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중국 현지의 생생한 분위기, 한국경제신문의 강현우 베이징 특파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일 중국 증시 아쉽게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반적인 특징부터 짚어주시죠. 어제 중국 증시는 경기 둔화가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인민은행이 기준금리 동결 방침을 내놓으면서 하락했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1.16%, 선전 성분지수는 2.1% 내렸습니다. 반면 홍콩 증시 항생지수는 소폭 올랐습니다. 홍콩 증시를 통한 외국인 자금의 본토 주식 거래인 북향자금은 어제 41억 위안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그제에 이어 이틀 연속 순매도입니다. 본토 투자자의 홍콩 주식 거래인 남향자금은 20억 위안어치를 순매수하면서 3거래일 연속 순매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본토 증시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선 배터리 대장주 CATL이 4.5% 급락했습니다. 원재료 가격 상승과 높은 중국 의존도가 악재로 꼽힙니다. 업종별로는 태양광이 7%, 풍력이 5% 급락했습니다. 홍콩 증시에선 텐센트, 알리바바, 메이투안 같은 빅테크들이 고르게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증권사들은 미국의 견제와 금리 인상이라는 악재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여러 가지 분야에서 미중 갈등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지 반응과 함께 또 예측되는 경제 대책이나 대응들 어떤 것들이 마련이 돼 있습니까? 미국은 이제까지 개별 기업별로 통보해오던 수출 통제 조치를 법률을 제정해 산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와 관련 기술, 장비 등의 수출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정하는 겁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7월 반도체 장비 업체인 KLA, 램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이렇게 3개 회사에 14나노미터 이상급의 반도체 생산용 장비를 수출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조치했습니다. 또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 GPU인 A100과 연말께 나올 후속 제품인 H100에도 같은 제한을 내렸습니다. GPU는 다수의 이미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부분에서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시각 정보를 분석할 때 필수적인 반도체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엔비디아의 A100은 중국의 관련 시장에서 점유율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추진하는 방안은 예컨대 인공지능용 GPU 이런 기준을 상무부가 정하면 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누구나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중국에 수출할 수 있다는 식입니다. 통제의 근거는 국가 안보인데요. 이런 반도체를 중국군이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엔비디아가 고성능식 GPU를 수출하는 것은 물론 다른 기업이 엔비디아에 반도체를 장착한 제품을 중국에 파는 것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또 이런 제도를 우방국들에도 도입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반도체 장비 중에서 노광 장비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네덜란드 ASML, 주요 장비에서 미국 업체들과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일본 도쿄 일렉트론 등도 중국 수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관영매체 경제일보는 미국이 과학기술 분야에 벽을 쌓고 인위적으로 딥커플링하는 것은 글로벌 경제의 융합 대세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정경쟁 원칙을 철저히 폐기하고 과학기술과 경제무역을 정치와 도구와 무기화하며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라는 비판입니다. 중국도 첨단 반도체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수준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GPU에선 비런테크 같은 신생 업체들이 있지만 그 업체들 스스로도 엔비디아 수준을 따라잡으려면 몇 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한국경제신문 강현우입니다. 고맙습니다.